내 수술비는 없다면서 장모 유럽 여행은 보내는 거야? 78세 할머니 박순옥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의 심장 수술비를 거절당한 지 일주일 만에 며느리의 어머니는 3,000만 원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8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고 술과 도박에만 빠져 살았죠.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나가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희만큼은 공부해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보리밥에 된장찌개만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쌀밥을 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도 아끼느라 이불 속에서 떨면서도 아이들 공부방만큼은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돈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품팔이를 해서 번 몇천 원마저 빼앗아 가서 술값으로 쓰는 일도 많았죠. 이 집구석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준호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 어머님,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서울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선생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장김치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팔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 청소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준호가 방학 때 집에 와서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그만하고 일할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작은 아들 준수는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준수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기술 배워서 돈 벌 거예요. 준수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서 집에 생활비를 넣어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 함께 고생했던 친구 김말순과 함께 작은 땅 한 조각을 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야산이었지만 할머니는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호가 이 땅은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나 꺼내 쓰자. 그런데 지금은 비밀로 해두자. 애들이 어리고 철없을 때 함부로 쓸까봐. 말순이와 함께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소리를 할 때마다
그 땅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진짜 급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싶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큰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아들 준수도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죠. 할머니는 두 아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술과 도박으로 집안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남편이 없으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는 일도 없었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어졌죠.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준호가 됐죠.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장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준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대학교 동기인데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고 옷차림새도 세련되고 말도 당당하게 잘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결혼 후 미영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할머니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미영이 참 착한 것 같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만족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결혼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쁜 손주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이쁘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손주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을 했죠. 미영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더니 점점 어머니라는 말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좀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할머니는 마음이 서운했지만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만의 생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했구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할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락만 해주시면 돼요. 미영의 말투에서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손주는 할머니가 오면 달려와서 안겼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맛있어 했죠. 할머니 역시 손주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점점 손주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만 그러면 엄마는 서운해. 하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아들 준수도 결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소박한 여자와 결혼해서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준수의 아내는 미영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좁지만 언제든지 오세요. 준수네 며느리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며느리의 차이를 느끼면서도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끔 아들들을 만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던 할머니에게는 이런 평온한 일상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어지러움까지 느껴졌거든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검사를 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압도 높고 맥박도 불규칙해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거든요. 선생님, 많이 나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보건소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네.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서울 큰 병원으로 가시죠. 준호는 주말에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의 복잡한 기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보며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잠작할 수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앞에 앉았을 때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미루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원비까지 포함하면 좀 더 들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몇백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그런 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수술은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알아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수술 얘기는 어떻게 됐니?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 1,000만 원은 좀 어려워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의료보험도 알아보고, 의료보험으로는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며느리 미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미영아,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영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수술이 꼭 필요한 건지 다른 의사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알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할 때는 외면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키워놓고 이럴 줄 몰랐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절망에 빠진 할머니에게 옛 친구 김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안 좋은 소식 들었다. 수술해야 한다면서? 말순이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애들이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 나 같은 늙은이 수술 안 해도 괜찮겠지 뭐.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78세가 어디 늙었다고 그래.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만 잘 받으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 말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들이 1,000만 원도 마련 못 해준다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돈도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집도 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순호가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산 그 땅 기억나? 말순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 야산 말이야? 그게 왜? 설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호가 큰일 났어. 요즘 그쪽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 말순이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그 돌멩이만 굴러다니던 산이? 맞아. 나도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우리 땅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랑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야. 말순이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신문 기사를 꺼내며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로 3억은 넘는다더라. 어떤 사람은 5억까지도 부를 거라고 하고.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말순아, 이게 정말이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농담이 무슨. 내가 왜 이런 걸로 농담을 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직접 와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봤다고. 할머니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땅이 몇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내 수술비는 문제 없는 거네? 당연하지. 수술비는 물론이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하지만 곧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아이들을 위해 숨겨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써도 되는 걸까요? 말순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글쎄, 일단 수술은 해야 하지 않겠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말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애들이 정말 돈이 없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1,000만 원도 마련 못할 리가 없는데. 말순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해. 준호가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 다닌다며? 그래, 대기업에 다니고 아파트도 샀어. 그럼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 아니야? 말순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호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 엄마 수술비 1,000만 원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냐? 말순이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 외식 한 번에 10만 원, 옷 한 벌에 몇십만 원.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 목숨 살릴 돈은 없다? 할머니는 말순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지켜보자. 혹시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진짜 애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 말순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순호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 의사가 빨리 수술 받으라고 했잖아.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이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씁쓸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며칠 후 며느리 미영이 갑자기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끓이려고 했지만 미영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 혹시 어머니가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땅? 내가 무슨 땅이 있다고. 어머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들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면서요? 어머니가 예전에 친구 명의로 땅을 사놨는데 지금 값이 엄청 올랐다고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작은아들 준수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동네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부정하자 미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땅이 있으시면 팔아서 수술비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저희한테 손 벌리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 벌린다는 표현이 특히 서러웠습니다. 손 벌린다니.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예요? 저희 보고 어머니 수술비 대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재산을 숨기고 계신 거잖아요. 미영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평소 공손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땅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부정해야 할까요? 그때 큰아들 준호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땅이 있어요? 왜 숨기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의심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계속 부정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이미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동네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준우야,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땅이 있다면 왜 저희한테 숨기신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돈 없다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 다 있으셨네요. 미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한테 수술비 달라고 하실 때는 정말 불쌍해 보이셨는데 다 연기였던 거네요. 연기라니.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몇 억짜리 재산을 숨겨놓고 저희 보고 1,000만 원 내라고 하신 게 연기가 아니면 뭐예요? 미영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드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정작 어머니는 저희를 속이고 계셨던 거네요. 준호도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방문을 닫고 나서 할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의심받고 비난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실에서는 준호와 미영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몇 억짜리 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그럼 우리가 왜 수술비를 내야 해? 맞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수술비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할머니도 땅 이야기를 계속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재차 연락을 해서 수술을 미루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가슴 통증을 참아가며 버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장까지 써놓았습니다. 조그만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과 집 한 채를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할머니는 작은 아들 준수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준수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수술 얘기 들었지? 네,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시골에 땅 있으세요? 준수도 첫마디부터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할까? 엄마, 저도 형님처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장 월급으로는. 준수도 결국 수술비를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정말 땅이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는 게. 결국 준수도 형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댁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옥이 엄마, 내가 우연히 들은 건데 준호네 며느리 친정어머니 칠순잔치 한다면서. 할머니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 모양이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큰일 났어.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보낸다더라고. 그것도 3천만 원짜리로. 온 가족이 다 같이 1등석 타고 간다면서.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요? 뭐라고? 3천만 원? 응, 내가 여행사 다니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확실해. 유럽 15일 패키지 여행인데 1등석에 특급 호텔까지 잡았다더라고. 미영이네가 예약했다는데. 우연히도 조카는 며느리 미영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 1천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모 생신에는 3천만 원을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응, 조카가 직접 예약 처리했다니까. 미영이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 유럽 여행 보낸다고 했대.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들은 게 있는데 준호네가 새 차도 샀다더라고. 수입차로 5천만 원짜리. 뭐?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새 차는 사고 장모 여행비는 낸다고? 이장댁 아주머니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갑자기 왜요? 너 장모님 칠순잔치 유럽 여행 보낸다면서?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당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천만 원이나 되는 여행을 보내면서 엄마 수술비 1천만 원은 없다는 거야?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뭐가 달라? 똑같은 돈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리고 새 차도 샀다면서? 5천만 원짜리 수입차? 그건 할부로. 할부든 뭐든 결국 내가 낼 돈 아니야? 합쳐서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쓰면서 엄마. 목숨 살릴 1천만 원은 없다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이 평생 고생하셔서 미영이가 효도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럼 나는 평생 고생 안 했어? 너희들 키우느라 죽도록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서. 목소리를 낮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목소리를 낮춰?
그게 아니라 이웃들이 들을까봐. 할머니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묻는다. 너는 장모가 더 중요하냐? 친어머니가 더 중요하냐?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답해. 누가 더 중요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침묵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알았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분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결정했어. 그 땅 정리하자. 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말순이는 듣고 나서 분개했습니다. 이런, 그게 말이 돼? 장모 여행비는 3천만 원, 세차는 5천만 원인데 어머니 수술비는 1,000만 원도 없다고? 그래. 이제 애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순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땅 팔아서 수술은 받을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생각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정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결국 아들들이 불이 나게 찾아와서 추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를 완전히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숨겨둔 거야. 위해서요? 저희 보고 수술비 내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몇 억짜리 재산을 숨기고 계신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이요? 그럼 그걸로 수술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에 대한 배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고민? 너희가 언제 고민했어? 유럽 여행이랑 새 차 살 때는 고민 안 했으면서. 할머니가 반박하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뭐가 달라? 그때 작은 아들 준수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몇 억짜리 땅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내 몫은 얼마예요? 나도 아들인데 똑같이 받아야죠? 준수는 땅 이야기만 나오자 갑자기 욕심을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들마저 이런 모습을 보이자 더욱 실망했습니다. 무슨 몫이야? 이건 엄마 재산이야. 준호가 형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만 대학까지 보내주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보낸 것도 억울한데 재산까지 형님만 물려받을 거예요?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들 그만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배를 논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땅은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엄마가 혼자 처분할 수는 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치매 검사도 받게 할 수 있고. 치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할머니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런 걸 막을 수 있대요.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내 목 확실히 챙길 거니까 알아두세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좋아. 알겠어. 할머니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아. 엄마가 숨긴 게 잘못이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태도, 변화가 의외였거든요. 땅을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말요? 그럼 저희끼리 상의해서. 아니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정리해서 처리할 거야. 너희들은 결과만 기다리면 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말순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정말 결정했어. 뭘? 그 땅 다 팔아서 수술비만 빼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호가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돈 앞에서 다 드러나더라고. 그래도 순호가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후회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아.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부할 거야? 지역사회복지관하고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 단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려고 해. 며칠 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땅을 매물로 내놓았고 생각보다 빨리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파시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중개업소 사장도 할머니의 결정이 의외였습니다. 네, 팔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가족들은 동의하세요? 제 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할머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총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제가 기부하고 싶은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시는데요? 1억 원입니다. 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액수의 기부는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 큰 돈을. 네,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써주세요.
그 다음에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작은 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했습니다. 모든 기부를 마치고 나니 할머니에게 남은 돈은 수백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죠.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78세 박순옥 할머니 3억 원 전액 기부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본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몰래 다 기부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가 다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미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보다 남을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어가는데도 수술비 1,000만 원 주기 싫어했잖아. 그런데 3억 원은 왜 갖고 싶어 해? 할머니의 말에 아들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굶어도 너희들 배불리 먹이고, 내가 춥고 아파도 너희들만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였어. 하지만 너희들은 내 수술비보다 장모 여행비가 더 중요했고 내 목숨보다 새 차가 더 소중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한테는 3,000만 원, 새 차에는 5천만 원을 쓰면서 친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재산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어. 그 사람들은 적어도 고마워할 테니까. 작은 아들 준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아들인데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겨줄 게 있어.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기억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애들 교육도 시키고. 돈? 너희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키웠는데 너희들은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가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한 푼도 안 줄 거야.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그게 뭔데요?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그 후 할머니는 홀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다만 손주만큼은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해서 가끔 혼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할머니 욕해요. 순진한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돈을 다 남한테 줘버렸다고. 바보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란다. 조건이 없다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도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야. 손주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이가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도서관에서 우리 애들이 매일 공부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찾아왔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지곤 했죠. 몇 년 후 할머니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복지관 사람들과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들도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까지.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다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란다. 부디 너희들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바란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후 준호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나 봐. 뭐가요? 엄마한테 정말 못됐던 것 같아. 미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3억 원을 다 기부해 버리시는 건 너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 수술비 1,000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돈이었나? 준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모님 여행비로 3,000만 원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제서야 준호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누구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리는 인간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극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효도와 가족애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